안녕하세요. 네, 다원에서 3학년 수업을 맡고 있는 김용환 강사입니다. 먼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학년까지 아이들 좀 세심히 케어하시고 키워주시는 부분들 제가 좀 미리 앞서서 깊은 존경을 좀 표하고요. 저도 좀 자녀가 있는데 이게 제가 키우다 보니까 1살, 2살, 3살 먹다 보니까 유치원마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뭐 깊은 공감을 사진 못하겠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좀 좋은 인연이나 이제 좋은 수업 그리고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3학년 입시에 있어서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좀 요새 좀 복잡하죠. 어떤 복잡성이 있냐면 일단은 뭐 내신을 찾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정시를 찾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1, 2학년까지는 좀 방향성 없이 좀 내신을 그냥 막연히 해오다가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이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서 이제 뭐 3학년에 다가가면 이제 좀 많이들 주변에 물어보시고 대형 수업이나 이제 유명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1, 2월 동안 이제 들어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하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맞고 어떤 부분들이 틀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유명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런 살펴본 결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유별나실까 생각을 해보니 좀 열정이 되게 넘치셨어요. 열정이 진짜 넘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 성적에 대한 간절함이 되게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유명 선생님들이셨고 좀 공부를 좀 잘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당연히 엄청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컨텐츠도 있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전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좀 되게 젊어 보일 수도 있는데 거의 40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수업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3학년 현역 친구들한테 있어서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게 약간 올인원인 형태의 수업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이나 유명 선생님들은 정시 위주의 수업이어서 내신 기간에 3주씩 휴강을 해요. 하면 이제 그냥 벙 떠요. 내신 기간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3월에서 6월까지는 내신 대비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 내신 대비라는 게 뭐 복합적인 어떤 그 지역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3학년 되면 이제 수능 특강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에서 6월까지는 내신이랑 최저 준비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준비 방향으로 가는 커리큘럼을 좀 짜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감사나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3학년만 맡아요. 그래서 3학년만 맡은 지 이제 몇 년 차가 됐고 4년차, 5년차? 4년차, 5년차가 됐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좀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1년 잘 배웠어요. 혹은 어떤 결과가 잘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을 때 되게 열정적인 부분들을 더 이게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좀 저는 강사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되게 자기만의 어떤 고충이 있잖아요. 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 노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애들만의 어떤 세상이 존재를 하고 전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아이들한테는. 하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1학기 내신들을 잘 맞춰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계속 3등급이었어요. 내신이. 근데 이제 3학년 때 1등급이 딱 나와서 이 친구는 그냥 고대 갔거든요. 하고 이 친구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3학년만 맞는데 2년입니까? 라고 하면 반수할 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너무 예쁘게 서강대로 바꿔서 갔고요. 반수할 때. 그런 식으로 이 친구도 여기 보시면 처음 왔을 때 3, 4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하질 않았어요. 저랑. 3학년 때만 만나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한테 감사한 마음들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 다 그렇지 않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맞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개개인별로 니즈를 다 반영을 해서 개개인별로 다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제가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어떤 선생님들 1학년, 2학년, 예비 9일, 뭐 3학년 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전 3학년 수업만 딱 하고 수업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자료를 다 철저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면 작년에 뭐 잠실고에서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딴 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삼각지압 문제들을 프린트에 넣어놨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애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배명고에서는 그 수능 특강을 2레벨까지밖에 안 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또 변형을 해서 그쪽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만들었을 때, 뭐 이렇게 내가 배명고에서 준비해서 만든 자료야, 자료야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 하면 또 가져가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교가 몇 명이 되고 애들이 몇 명이 되든 좀 제가 진짜 정말 희생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너 뭐 이렇게 일밖에 안 하냐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좀 아이들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과목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아이 안 성실한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가 메타인지를 시켜주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BS 분석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고 학교 시험지를 이제 10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배명고 친구가 이제 전교 1등 했어요. 한번 중간고사 때. 물론 기말고사 때는 1등부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학교 시험지를 10개를 만들어줬어요. 교사 마인드로 계속 바꿔줘요. 하고 그런 중심이 되는 수능 특강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안에서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학교 프린트가 있으면 저한테 애들이 쏴주면 그 문제를 또 열심히 바꿔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시간 관리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그래서 내신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EBS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예쁘게 잘 메이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느끼나 봐요. 그래서 어떤 저의 태도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좀 어떤 귀감이 되게끔 많이 연출을 해줘서요. 아이들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들을 더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3월, 6월하고요. 7월, 8월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좀 여기에서 잘 성적이 예쁘게 메이크 된 친구들은 좀 뭔가 이렇게 라포가 예쁘게 형성돼서 최저 맞추는 상황들까지 잘 연출이 되게끔 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유형이나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거를 작성을 하거든요. 상담 카드를 해서 너가 틀린 문항이 뭐고 실은 뭐 좀 더 받고 싶은 문항이 뭐고 이런 문항들까지도 정리해주면서 뒤쪽 파트에서도 뭐 꼭 내신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완점을 계속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수업 안내를 이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확률과 통계 정규반이에요. 정규반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개강을 늦췄어요. 그래서 개강을 늦췄는데 일단 새로 개강하는 반이고요. 개념 설명을 할 건데요. 너무 느리게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통 자체가 범위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조건부 확률까지만 나오는데 그런 EBS에서 연계 분석이랑 그거에 대한 변형들 풀이를 할 건데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시기를 갈라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도 이런 애들 있었어요. 뭐 4월 이때 와요. 그래서 2주 3주 만에 나 내신 잘 받고 싶다. 정말 힘들거든요. 맞잖아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이과래. 미적분 선택인데 확통 내신은 선택했고 그냥 살짝 받고 싶대요. 물론 이제 보인고 같은 경우가 올해 확통 그게 안 들어가죠. 이게 작년에 3학년, 2학년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3학년 작년에 보인고 내신 1등급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 확통 부분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서 내가 지금 내신 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좀 아이가 좀 확통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과 선택자야 라고 해도 이렇게 처음부터 스트레이트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신을 다 진행했는데 온전히 여기에서 좀 개념 수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난이도를 엄청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등급은 최소 2등급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좀 무게감을 나름 주면서 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남겨서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보완까지 총 10회 변형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해주고 마지막에 3개까지 줘요. 그래서 애들이 연습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듯이 현역들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확통 자체 8문항을 다 맞는 방향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친구들도 들어도 되고 이과 친구들도 들어도 되고 어찌됐건 요 내신 기간이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요 내신이 없는 친구들은 요때 살짝 뭐 공통 수업으로 변경해서 듣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주면서 이제 가고 있고요.
네, 확정 수업은 이제 11일 날 개강하고 화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좀 1등급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1시기부터 꼭 와주시는 걸 저는 요청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기말고사 꼭 못 봐요, 그런 친구들은. 그 계단을 꾹꾹 밟아서 올라가는 게 좋고요. 작년에도 그 배명고 1등급 한 친구 보면은 그 약대 갔어요. 약대 갔는데 보면은 그 스스로 한 권을 더 해요. 미적분 선택자인데. 그리고 꾹꾹 눌러다면서 가고 뭐 실은 그 친구는 많이 푸니까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좋은 방향이 없나요?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좋은 것 같아. 나도 이 방법 가져갈래. 뭐 이런 식으로도 가끔 소통이 나오고요. 되게 쿨하게 이제 좀 서로의 어떤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인데요.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완전 쉽게는 안 가요. 빵번 들은 친구들은 좀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EBS 연계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EBS를 봐보니까 벌써부터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요. 좀 쉽지 않아요. 올해 수능 특강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향이나 포커스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시를 들면 절대값 형태에 대해서 재작년에 이제 수능 특강에 들어왔었는데 그 문제가 저는 너무 좋아서 애들한테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게 연계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능으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저는 3학년만 계속 지속해서 맡고 있어서요. 문제들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그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좀 나눠줄 때 그래도 되게 많이 정제된 거예요. 몇 년째 이제 쓰면서 이제 똑같은 건 쓸 수 없으니까 계속 갈아엎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자료가 좋아질 것 같고요.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EBS 관련돼서랑 학교 자료 기반으로 아이들한테 변형 시험지를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인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뭐 기출의 미래도 하고 수능 특강도 하고 뭐 EBS 그 뒤쪽 후반부에 나눠주는 모의고사들도 잔뜩 프린트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진짜 너무 많다 했는데 어찌됐건 꾸역꾸역 다 만들어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막 엄청난 역전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꾹꾹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러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좀 아이들이 좀 학습량을 좀 줄일 수 있게 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수원2 테마 특강은요, 이게 아이들이 좀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날짜를 안 적어놔서 좀 후회 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건 정시 대비를 할 친구들이 들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단원별로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들어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많이 겪는 부분이 뭐 저한테 미적분만 수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산모 보고 고2 때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갑자기 학원을 그만둬요. 그런 상황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미적분을 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2가 좀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수원2를 별도로 연습을 해줘야 좀 고2 모의고사 때랑 고3 모의고사 때 좀 그런 체감이 좀 덜 되거든요. 그 점수에 대한 체감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테마별로 좀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까지 꼭 맞춰서 최종적인 목표에 잘 도달하게끔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2 테마 특강은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요. 수업 후에 강사 클리닉을 하고요. 하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마다 응시된 모의고사 때마다 이제 연계문항집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애들이 뭐 이렇게 좀 대형 하나 다니다 보면 이제 좀 컨텐츠에 빨려 들어가요. 이게 너무 많이 주거든요. 그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까 그 고대 갔다는 그 친구도 그 컨텐츠에 막 빨려가다 보니까 뭐 수능 완성 모의고사들 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어디에서 뭐가 나왔고 어디에서 뭐가 나왔고 그래서 연계 붙여서 다 이렇게 주거든요. 뭐 EBS 뭐 작년 수능 30번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선생님들이 어필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문이나 발문이 모의고사 그 작년 수능 완성 모의고사 5회 30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간접적으로 예고편 정도는 들어보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석을 애들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모의고사 연계된 문항까지도 이제 다 엮어서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럼 EBS가 킹왕짱이냐라고 하면은 EBS가 킹왕짱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매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웃긴 게 사설에 딱 나왔잖아요.
뭐 사설에 나온 문제가요. 다음에 EBS에 수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게 뭔가 간극이 진짜 없나? 혹은 진짜 출제자가 같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도 간간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방향성을 잘 줘서 메타인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공부의 시간을 최적화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네 수업 안내는 좀 횡설수설했지만 잘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하고 이제 여기 부분은 그냥 네 24학년도 25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뭐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원래는 이렇게 고대까지만 연고대까지만 딱 썼었는데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넣어서 추가적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엊그젠가도 이렇게 추가 합격 됐다라고 한 친구들도 추가시켜 놓은 거고요. 해서 이제 정보 합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편이고요. 맡겨주시면 좀 공부 되게 잘 시켜서 어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잘해라. 제가 자식이기도 하지만 자녀도 있어서요. 좀 좋은 어떤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이 이렇게 딱 3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치랑 송파관에만 딱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다 텅텅 폈죠.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좀 자료 만드는 시간도 넉넉하고요. 그래서 좀 전문성은 충분히 왜냐면 24시간이잖아요. 사람한테 주어진 거. 내가 수업이 여기 꽉 차 있으면 그만큼 시간을 못 써요. 뭐 애랑 노는 거 아니에요. 애랑 못 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좀 아이들한테 좀 항상 쏟는 것 같고요. 그런 쏟음을 저의 희생이랑 엄청 한 해를 갈아 넣었을 때 이렇게 수능 끝나고 저한테 문자가 우수수 이렇게 와요. 결과 문자들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그런 걸로 이제 저는 누군가가 나한테 좀 고마움을 느끼고 좀 되게 보람차다. 이게 내가 강사를 하는 이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좀 보낼 수 있도록 좀 잘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강사였습니다.